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하반기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 5천 원을 넘은 삼성전자, HBM4 세계 최초 개발 및 양산체계 구축에 연일 최고가를 찍는 SK하이닉스. 오는 23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반도체 섹터의 투심을 자극할 듯한데 IT 투톱이 고점을 돌파한 만큼 하반기의 대장은 반도체주일까요? 네, 뉴욕 증시에서부터 이 훈풍이 우리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수의 기여도가 높은 두 종목이라서 지수도 같이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의 수급도 다 반도체로 가고 있는데 정말 하반기의 대장은 반도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도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8월 조정 이후에 9월이 이제 좀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는 저조차도 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요. 네. 9월 첫날 조정 이후에 지금 연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 기관들의 매수도 상당히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수급이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에 몰리고 있다라는 점이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하반기에 반도체 이 섹터가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의심하기 어려울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종목 모두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반도체주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여전히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8월 달에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는데 정책 불확실성도 다소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분위기고 또 다음 주에 본격화될 이제 금리 인하기를 맞아서 시장의 유동성이 더 강화된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본다면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시장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물론 이제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 7월 중순 이후부터 SK하이닉스가 외국계 증권사의 약간 부정적인 레포트 영향으로 좀 쉬어갈 때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수의 버팀목 역할을 좀 했었고요.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다소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SK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면서 코스피 역사적인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 투톱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장주 역할은 충분히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가고 하나 덜 못 가고 이런 거보다는 지금 같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해서 갈 것이다라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IT 투톱을 두고 이제 소부장까지도 온기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삼성전자 향을 봐야 될까 아니면 SK하이닉스 향을 봐야 될까. 지금 HBM뿐만 아니라 범용 D램에 대해서도 공급 부족이 내년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쪽에 더 매력도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점점 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향 밸류체인이라든가 SK향 밸류체인의 뭐, 어떤 섹터, 두 종목들 간의 어떤 밸류체인 다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상승률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죠. 지금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을 9월 달에 보여주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HBM의 선두권이었던 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반면에 삼성전자는 다소 HBM에 관련해서 SK하이닉스에 좀 뒤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이 밸류체인들의 흐름도 다소 좀 상반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줬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어떤 뭐 테슬라, 애플향 또 엄청난 수주를 함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 관련 밸류체인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재평가 영역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두 영역 다 둘 다 매력적이긴 합니다만은 굳이 따져본다면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은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이 조금 더 수익률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된다. 뭐 예를 들면 장비 쪽에서도 지금 테스 관련 이제 삼성전자형 밸류체인 반도체 장비 업종의 종목 대표적인 종목 테스의 흐름과
또 주성 엔지니어링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테스 쪽이 훨씬 더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마이크론하고 또 한미반도체의 흐름을 우리가 좀 지켜본다면 또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작년도라든가 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쪽의 밸류체인들이 더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좀 더 강한 흐름이 올해 하반기에는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HBM에 대한 모멘텀 바탕으로 해서 SK 하이닉스 향 밸류체인이 강했다면 이제 키 맞추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쪽의 밸류체인 쪽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테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미국 증시에서의 그 훈풍이 잘 불고 있는 만큼 그동안 브로드컴, 오라클 등등이 또 AI 반도체 수요를 자극하기도 했었잖아요. 오는 23일에는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미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올려잡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또 잘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주에게 한 번 더 상승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다다음 주죠. 23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7.5% 어제도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단 마이크론의 강세로 인해서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CT였었죠. CT에서도 목표가를 좀 상향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라서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한 2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후실적 여전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대표 종목군들의 또 상승에 또 자극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유동성이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에 이 반도체 대표 종목군들의 또 집중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주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현행 50억 원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네요.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코스피는 4흘 연속 최고치 랠리입니다. 증시 활성화 분위기에 하반기 STO 법제화 및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까지 더해지는데 그러면 증권주가 재평가를 받을까요? 네, 원래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증권주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우선은 이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시장은 지금 최고치 랠리를 달리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증권주가 정말 재평가 받아서 주가가 더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대표적인 증권주들이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군들도 많이 나왔었고 또 이번 6월 달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었고요. 또 넥스거래소도 출범이 돼서 지금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상당히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특히 미국 증시에 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런 해외 또 거래에 대한 수수료 수입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말씀 주신 대로 정책에 대한 어떤 실망감에 의해서 지수도 조정을 받았고 또 이 금융주 전반적으로 이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최근 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동안 다소 좀 불안했던 정책에 대한 어떤 이 막연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기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50억 현행 수준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제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흐름, 거기에 이제 그 핵심 내용이 아무래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이 좀 들어간다라고 하죠.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금융업종, 특히 증권주의 어떤 강세 흐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유동성 장세를 기대해보는, 즉 금리 인하기와 또 맞물리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 이런 부분이 증권주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정책과 금리 인하가 좀 같이
작용을 하면서 증권주에 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또 특히나 최근 9월 달에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라는 이런 기대감,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증권주들의 어떤 실적 개선에 또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어떠한 하반기 재평가 지속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 나오는 증권주에 대한 시각도 이게 강세가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만 하나 또 걱정되는 건 지금 상반기 역대급 실적이었다 보니 하반기에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금융주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 나름대로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수수료 수입 증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증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들을 많이 또 드라이브를 좀 넣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이런 자산을 금융시장으로 조금씩 이전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실적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성장 펀드에 한 150조 정도를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제도적 지원을 좀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하반기 증권주들에 대한 더 실적 피크아웃을 좀 둔화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다. 하반기에도 그런 정책적 이슈라든가 또 금리 인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재평가, 또 뭐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또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이익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증권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글쎄요 조금 더 뒤로 미루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증권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두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반도체 쪽에서 토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SK 하이닉스 향 밸류체인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조금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유리하다는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 향 반도체 장비 업체를 한 종목 준비를 해봤습니다. JNB라고 하는 종목이죠. 삼성전자 향 반도체 진공펌프 연동 스테커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중소형주 아주 작은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매출처가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내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또 특히나 최근에 테슬라향 대규모 파운드리 수주 또 애플향 수주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JNB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현재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다. 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거래량 유입이라든가 또 특히나 옆으로 좀 세웠다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양호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목표가 일단 단기적으로 10,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가격 7,5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향으로 소부장주 JNB 말씀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5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미 또 반도체 관련해서 알려주셨던 종목이에요. 코미코입니다. 와, 벌써 30% 가까이 올라가면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었는데요. 오늘 또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10만 원까지 뚫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 초기에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를 9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9만 원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지금 현재 97,500원까지 장중에 슈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정해드리겠는데요. 10만 원도 무난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좀 더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만 원까지도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네요. 이렇게 또 장중에 많이 오르는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챙길까 전략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요?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일단 카메라 기능 키셔서 갖다 대시면 저랑 장중에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 연결이 됩니다. 장중 소통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저랑 많은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방향 소통 창구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금요일장 마감 전략도 세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